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에이씨, 저거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때를 못 만난 명사. 김시습이가 서당을 열었어요. 어디에다가? 묘향산, 함경남도 평안북도 묘향산. 평안남도인가? A구나. 자주 나는 새들은 장례를 경가합니다. 무슨 얘기요? 자주 날면은 화살이 관역이 된다 그랬죠? 묘향산의 다른 집지마다 청량하게 비치고 압록강의 강물은 끊어졌다. 구름이 압록강 가까이 있는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대를 이루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글과 칼은 그대가 품어온 반생의 보배라. 여기서 그대는 김시습. 만극의 풍진객이 잔을 잡고 생각을 하고 있네. 여기서 망직의 풍진객은 누구더라? 경허. 성현의 사업들은 어디에 들어있더라? 다 책 속에 있더라 말이야. 방책이 책에 있기 때문에 뭐래요? 공부를 가르치던다 이 말이지. 교육이 백년지 대기라고 했죠. 그런데도 서글픈 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학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뿐인데 일뿐이라거나 한 거는 뭐예요? 오직 그것만이 가능하다라고 한 이유는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우리가 동랑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배워야 일본 놈들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른이나 다 힘써야 하는 일뿐이라는 말을 여기서 왜 했을까요? 여기가 지금 뭐니까? 시습제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니까. 그리고 또 때 맞춰서 우리 경호선사도 서당의 훈몽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어른이나 애나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경호는 나라 이런 망국의 서름을 어린 새싹들의 교육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경호는 서당을 열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제목을 키우기로 결심하였어요. 이 땅의 미래는 오직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경호는 우국 충정시죠 이게. 그래서 조선중기 천하의 천재소년이요. 긴 병사인 매월당 김시습이 한때는 방랑을 하다가 이것을 뜻을 이루지 못했죠. 생육신. 그래서 이거 관서에까지 와서 흘러가지고 여기에 유랑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기인병사 김시습이는 사당을 열었어요. 평여한사가 이곳을 다시 찾아오니까 나름의 관계가 무량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경호와 김시습은 공통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많아요? 우선에 그 생리적 기질로 봐가지고 경호한사도 호탕하고 도교의 기질을 사랑했고 김시습 또한 글과 칼솜씨에 등해요. 그리고 성질이 호탕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 뭐예요? 태분장가야. 태분장가. 그리고 또 태유학자죠. 그래서 이런 시습을 경호가 몰랐을 리 없고요. 시습과 경호는 전생인연이더라.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자주 나는 새들은 장래를 경계하니라고 하는 것은 시습의 처지를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김시습은 자주 날았다가 딱 걸렸어요. 묘향산 달빛은 집집마다 차량하게 비치고 이곳은 묘향산이더라. 압록강 그러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이것은 북녘의 최북단으로 서쪽으로는 거의 최북단 같아요. 글과 칼은 그대가 품어온 반생 동안의 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그대는 누구죠? 그거는 김시습을 말하고 자신은 망국의 풍진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 속에 있다. 술잔을 잠깐 잡고 소작을 하고 있어요. 성현의 사업들은 모든 책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어른이건 애건 할 것 없이 모두 학업에 힘써야 하는데 참으로 서글픈 일인데 이런 여건이 제일 중요하게
잘 주어지지 않고 일본의 문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어가 남쪽을 떠나 북행을 한 이후에 그가 남긴 몇 편이 아니고 몇 수십 편이죠. 수백 편이죠. 시를 통해 우리는 경어의 지독한 나라 사랑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지도자의 입장에서 대선사 경어가 그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 사회 참여를 다 포기하고 돌연히 참적하였다. 여기서 그의 이상에 걸맞는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어선사가 다른 사람들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난리를 떠는데 경어선사 혼자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요상한 짓거리를 막 그냥 하고 다닌다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경어선사는 도대체 지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 그게 아니고 지금 천봉준 때문에 경어선사가 그 짓을 했다가는 금방 걸리죠. 그래서 숨어 다니는 처지가 됐는데 파라코처럼 행동하고 싶었고 남이 알아주는 행동은 안 하고 싶었고 어찌든 간에 이거를 하다가 한다가 못 참아서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압력에 못 견뎌서 잠적하고 말았죠. 그런 비겁한 추측성 음해가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경어의 북행은 화강동진, 즉 얼굴에 재 뿌리고 머리에 회색을 토면하고 중생들과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으로 북한으로 갔지만 그것이 꼭 경어선사의 목적은 아니었죠. 그래서 절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물론 자신의 당당한 선택이긴 했어요. 이꼴저꼴 다 보기 싫고 내가 삼수갑산에 가서 숨어 지내야겠다라고 만공에게 말을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골자는 맞는 거죠. 뭐가 이렇게 기냐 무지하게 기구나. 전봉준을 만난 경어는 암울한 시대의 한 지식인으로서 조양 의지를 반영한 그의 단호한 북행의 결단은 철저한 그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어와 관련된 떨거지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경어가 걸리면 경어를 도와준 유생, 그에 앞서서 전봉준 장군의 경어선사가 돌보고 있었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숨겨준 유생들, 또 그리고 그를 도와준 승려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때는 다 죽여버려요. 그냥 도륙질을 해줘 막 싹 아주 그냥 참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어선사가 많은 고민 끝에 이 북행을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어는 이미 자신의 모든 명성과 영예를 한순간에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진승이 하루아침에 하산하는 입전수수의 모습으로 오지 중에서 오지인 한반도의 최북단 유배의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경어선사가 삼수갑산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근데 북으로 피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삼수갑산이라는 곳으로 갑산에까지 가서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다 천생의 어변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삼수갑산까지 가시게 돼요. 거기서 경어는 아예 거추장스러운 경어 성우마저 버리고 유생 박난주로 살아가게 되지요. 경어가 외형상의 장발을 선택하고 머리를 기른 것. 경어선사는 머리를 꼭 길렀어요. 왜? 그놈의 단발령이 싫어가지고.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으로라도 머리를 길렀고 또한 유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경어선사가 머리를 기른 것은 살아서는 결코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일제의 단호함 속에서 일제의 단발령에 의대한 경어 그만의 단호한 저항의 몸부림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전봉준이 호수당한 그곳 종로 떼거리 여기 전옥서죠.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박학다식한 천하의 문장 경어가
유관을 들은 유생이 된 것은 서당을 열어서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시습제에 올라가서 말했죠. 뭐라고? 성현의 학업은 다 어디에 들어있더라? 책 속에 들어있더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경어가 택한 훈몽은 아주 문명을 퇴치하는 무기로서 우리 경어선사의 성품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아주 직업 선택을 잘 하셨죠. 일부러. 여기서 경어는 글자만을 가리킨 게 아니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심어주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경어선사는 재능기부. 근데 재능기부가 너무 잘 됐어요. 중생제도죠. 중생을 제도하고 어린 동량을 키우고 독립운동을 심어주고 뭐 이런 것들에서 경어선사가 딱 숨기에는 알맞은 그 글빵, 훈장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요. 경허의 예리한 예지력은 우선 미망의 중생들이 까막눈으로는 무명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무지한 민초들은 호간들에 가렴주고, 이거 뭐예요? 호간들에 가렴주고 이놈들이 이거를 전부 다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시달려도 저항 한 번을 해보지 못하고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경어는 나라를 잃은 서름과 전봉준의 아픔이 함께 있었고, 그리하서 선승경어는 중생들에게 뭐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불법을 가리키기보다는 우선 까막눈을 면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각했고, 또 사실 또 경어선사가 북쪽에서 대놓고 불법을 가리키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어선사가 그 불법을 선을 가리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암암리에 선의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암암리에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시에 나오잖아요.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일 어찌 되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그 되찾는 일을 어린 학동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거기서 희망을 싹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더욱더 누구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탐관오리에 대해서, 탐관오리를 물리치는 길도 까막눈을 변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본 놈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도 또한 교육을 하는 거라 해가지고 모든의 성현의 그 사업이 뭐다? 책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훈몽을 자청해가지고 박진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파묻고 말지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빵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안전빵이어서 일본 놈들한테 안 걸리고 무사히 그 생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경어의 나라 사랑은 교육을 통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시켰고, 그래서 경어선사가 알게 모르게 그 북쪽에서 만난 26명의 그 유생들과 어울리면서도 많은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경어선사를 중심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고국 충정의 고매한 선비들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특히 거기에 나온 수에서 이교사, 그죠? 이교사. 술과 시를 벗삼아 세상 시름을 잊으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경어가 깨달음을 실천에 옮긴 일유중행과 경어선사가 시무도에서, 시무도 법문하고 시무가 시무송 이렇게 했죠. 거기에 이제 입전수수 일유중행 이렇게 나오는데, 경어선사는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그거를 썼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죠. 이미 일유중행, 화강동진, 입전수수를 스스로 몸으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진짜로 원튼 원하지 않든 경어선사는 삼수갑산을 가서 진정한 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서 천하의 긴 명사인 김시습을 만나가지고 김시습의 시습제를 방문을 해갖고, 거기에도 경어처럼 김시습도 먹먹하죠. 왜냐하면 시절 운세를 잘못 타가지고 이 김시습이도 아주 그냥 어릴 때 신동이었는데 그 뜻을 다 펴보지 못했어요. 우리 경어선사도 마찬가지죠. 경어선사의 뜻을 다 펴보지 못하고 접을 수밖에 없는 김시습이도 또한
자신의 뜻을 다 펴보지 못하고 접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서로의 동병상련의 그런 가슴 아픔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매월당이 열었다는 이곳 서당을 방문해 가지고 언제? 중복날. 그래서 경호선사가 매월당 김시습을 향해서 자주 나는 새가 경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희망 그들의 장래를 경계하는 거죠. 즉 동량을 키우되 이들이 자주 날아가지고 일본 놈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신 것 같고요. 묘양산에 있는 밝은 달이 집집마다 청량하게 비치고 압록강 그러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이곳은 어디더라?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시습제더라 이런 얘기죠. 글과 칼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김시습이고 경허선사 역시도 뭐를 같이 품고 왔죠? 물론 선을 가슴에 품었고 한편으로는 민초들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같이 가슴에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내 이름을 만국의 풍진객이라고 해놓고 찬 한 잔을 잡고 생각하니까 성현의 사업들이 다 책 속에 있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서글프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지금부터 어린 학동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시습과 같이 마음을 합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는 216수. 아이고 많아요. 북한시가 거의가 다 경호선사가 이 그 전봉준 때문에 가서 그 가슴 아픈 내용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냥 이 윤창하고 뭐시 어쩌고는 그냥 북한시가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울고 한탄하고 늙음을 한탄하고 뭐 허무를 얘기하고 허망하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겉만 핥아서 몇 수를 본 거에 불과하고 경허선사의 이 북녘시야말로 말 그대로 진짜 인간 경어의 냄새가 풀풀풀 그 인간 경어의 진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그리고 그 경어가 겪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쓰여 있어요. 제목은 척진인간. 이 척자는 뭐죠? 세척할 척자죠. 띠끌을 인간 세상의 띠끌을 그냥 싹 씻어냈다라고 경험사가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정말 인간 세상의 띠끌을 다 씻어냈나 안 씻어냈나 한번 봅시다. 경허선사 찌들찌들 진간객이라 뭐 씻어낸 것 같은데 그래도 척진인간이라고 경허선사가 하셨으니까 한번 씻어냈나 안 씻어냈나 한번 봐요. 자 뭐냐 척진인간 인간의 띠끌을 씻어냅니다. 휴려소당 양성진이요 청년유수 식고인이로다. 편심뇌락 청천제니 만사의의 백발신이구나. 쉬어서 마쳤다. 이게 중요한 거죠. 쉬는 게 아니고 쉬는 중간이 아니고 그 쉼마저도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마치는 것은 소, 당, 양, 성, 진. 이 소는 성글성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은 이거는 우리가 당뇨병 할 때 당이잖아요. 당. 그러니까 뭐래요? 달짝지근하다 이런 얘기죠. 양, 성진. 휴려, 소당 여기까지가 4개로 꺼내야죠. 그래서 쉬임은 우리가 쉬고 있죠. 그래서 쉰다는 거는 뭐예요? 당은 이제 달콤하고 여러 가지를 소자는 뭐예요? 이게 성글소자니까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번거로운 속진을 멀리하고 아이고 배고파라.
묵직한 탕. 그러니까 번거로운 속진에 여러 가지를 멀리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쉬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쉰다는 것은 즉 무슨 뜻이냐? 쉼을 마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소당은 뭐예요? 번거로운 속진을 소당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성진이라 이런 말이에요. 기른다 이 말이에요. 뭘 길러요? 닦아요. 뭘 닦아? 성품. 성품을 닦는데 어떤 성품? 참된 성품. 그러니까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야? 진성무염이요 하죠. 진성무염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진을 멀리하고 참된 그 자기의 성품을 계속 배양해 간다 이 말이야. 길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더라? 휴려라는 거죠. 휴려요 아니요? 휴려죠. 이 휴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췄다는 얘기예요.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그래서 쉰다는 것 자체도 맞췄다는 얘기는 지금 뭐더라? 참된 성품을 닦는 것을 휴려라고 하고 있죠. 그죠? 뭐를 멀리하고 띠끌 세상을 멀리하고 소당하고 그리고 성진을 닦는 것을 우리가 휴려라고 하고 있어요. 청년유수 식권이라.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한 거죠. 나는 이제 완전히 쉬었다. 그래서 척진인간이라는 제목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청년이 나와서 청년유수 식고인이요. 청년, 맑은 인연. 아까도 말했죠. 맑은 바람, 청년. 맑은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맑은 인연이 유수 있으니까 뭐라더라? 고인. 고인은 뭐예요? 고인은 높은 사람이죠. 배고파. 웅덩이 숲을 웅덩이 늪 숲을 맑은 인연이 있다 이 말이야. 수는 여기에 이게 웅덩이 숫자고 또 무슨 숫자더라 얘가. 웅덩이 숫자도 되고 늪 숫자도 되고. 이럴 때 좀 황당하죠. 이 숫자가 다른 것이지 않을까. 맑은 인연에 유수가 있으니 맑은 인연에 큰 여기서 그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지금 이게 성명정 스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맑은 인연에 큰 이 숫자가 한문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웅덩이 숫자 숲을 큰 숲을 숫자예요. 맑은 인연에 큰 원력이 있어가지고 식고인. 고인은 뭐야? 높은 사람들을 안다 이런 얘기니까 높은 사람들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높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즉 뭐라는 얘기죠? 지금 어디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휴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쉼을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당. 여기서는 경호선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끌어왔어요. 소당도 사실은 어렵죠. 그냥 뭔 놈의 소당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속진이라고 하면 좋잖아. 쉼을 번거로운 소당을 멀리하고 참된 성품을 닦는 것이고, 청년이 있어 맑은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뭐를 큰 원력이 있어 가지고 고인들의
높은 식견을 가진 고인들의 그 진리를, 높은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휴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품을 담는 거고, 또 맑은 인연으로는 큰 원력을 내 가지고 높은 사람들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도 써놨네. 고인의 높은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 알고자 함이다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편심, 뇌락, 청천재요. 편심, 일편단심 이런 얘기죠. 근데 편심이, 일편단심이 어떻게 됐어요? 뇌락했어요. 응? 뇌락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일편단심이 어떻게 돼서, 경허선사의 일편단심은 뭘까요? 선불교를 일으켜가지고 선풍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거는 뭐야? 뇌락했다는 얘기는 이 뇌자를 바라보면 돌무더기가 3개나 있죠. 그 돌무더기 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다는 거겠죠. 뭐 돌무더기가 떨어졌으니까 일편단심 마음이 뇌락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일편단심의 마음은 무너져서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청천에 있다란 말이에요. 맑은 하늘에 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맑은 하늘에 가 있으면은 땅에서는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땅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그 마음만은 청천 위에 다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늘에 아직 있다라는 얘기죠. 청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자리만 간직하고 있는데 현실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일편단심이 뇌락했다는 얘기는 현실에서는 무너졌지만 지금은 어디에 가 있더라? 청천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사의 백발신이로다 이 말이야. 만사를 다 의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상사일에 내가 의지해가지고 그 현실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해서 미적미적하지만 의라는 것은 기대가지고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만사의 위자는 무슨 자예요? 위배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현실이 만사를 갖다가 의지해서 위배되다 보니까 걔가 위배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죠. 위배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만사가 세상이 그게 돌아가가지고 내 여건이 주어지질 않아서 어떻게 했더라. 내 일편단심은 현실 속에서 무너져서 청천날에다 갖다 놨는데 지금은 뭐였더라. 이 만사가 되면 때로 안 돼가지고 백발만 새롭게 또 나더라 이런 얘기죠. 백발이 또 나가지고 흰머리만 잔뜩 나서 한번 무너지면은 백발은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류수 부은계하게요. 비와 체조 삼춘이로다. 명시상창 환상망이니 척진인간 10대진이로다. 뒤에 척진인간이 나오는구나. 제목이 맨 뒤에 나오네요. 류수 부은계하게요. 흐르는 물이 부은 흐르는 물과 뜬구름.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흐르는 물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 가요. 그리고 흐르는 물과 뜬구름은 모두가 다 뭐더라? 하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흐르는 물은 절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없고 뜬구름도 절대로 잡을 수 없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계 세상의 이야기라, 즉 중생계의 이야기라 이런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요. 이것들은 잡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거는 하계의 이야기고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상계에 있어서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척진인간이거든요. 흐르는 물과 뜬구름은 모두 하계의 이야기인데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청천에 있죠. 비화제조 삼춘이로구나. 나는 꽃이 나르고 비화는 뭐예요? 낙화.
꽃이 막 떨어지면 춤추면서 다루는 거를 경어선사는 꽃 낙화가 다룬다고 했고요. 제조는 이 제자는 울음을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온단 말이에요. 낙화가 떨어져서 꽃이 떨어져 다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곳은 또 다시 또 삼춘이 돌아왔단 말이야. 호삼춘. 호시절인데 삼춘이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삼춘을 뭐라 그래요? 초춘, 중춘, 하춘 이렇게 말해요. 즉 3, 4, 5. 3, 4, 5가 그래서 지금 삼춘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초춘이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춘, 중춘, 하춘이 이어지고 있는 초시절 삼춘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명시상창 환상망이라 명랑한 시절. 명랑한 시절이라는 건 뭐예요? 말을 밝을 명자를 썼지만 밝은 시절이 아니고 아주 상쾌하고 이런 명랑한 시절이 왔는데 그런 좋은 시절에 생각이 어지럽게 뭐라 그래요? 이 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창이라고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경어선사가 소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자 앞에 그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소자도 마찬가지예요. 초창이라고도 하지만 소창이라고도 했죠. 초창. 초창이 뭐예요? 거기도 내내 삼수변이 들어있어요. 삼수변으로 초창이라고 하는 것은 경어선사가 여러 번 쓰는 말. 연금도 있죠. 연금. 그런데 초창은 특히 개인적인 일이 아닌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어서 가슴속에 남아있는 모양을 우리가 초창이라고 했어요. 그게 딱 천봉준 이야기죠.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억울함과 속상한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초창이라고 했는데 경어선사가 초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초창을 하다가 돌아갈 줄을 까맣게 잊었다 이 말이야. 돌아갈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야. 지금 경어선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어디를 가고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척진인간 10대진이고다. 그래서 까맣게 잊으니까 돌아갈 자리까지 잊어버리고 가다 보니까 그 세상사 일을 싹 씻어내버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대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10대는 이 모든 이게 무슨 대자냐면 여기에 이 대자가 아마 저기일 거예요. 싹 씻어버렸는데 여기서 대자는 1대, 2대, 1대라는 것은 머리에 일다, 받들대거나 이렇게 머리에 이는 것을 싹 털어내버렸다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10가지 머리에 인 것을 10가지 머리에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띠끌을 싹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10대진이라는 것은 완전히 씻었다 이런 얘기죠. 5만 가지 생각. 10대진 머리에 들고 있는 이 대자가 머리에 들고 있는 이라는 머리에 들고 있는 인간의 세상에 모든 띠끌을 싹 척진했다 이 말이에요. 세척해내버렸다 해가지고 경어선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싹 실어냈으면 좋겠네요. 그죠? 싹 실어냈을까? 인간 세상의 띠끌을 씻음 수휴료 쉼은 번거로운 속진을 멀리 떠나 속습을 떠나 뭐라 해요? 참된 자기 성품을 닦은 것을 말하는 거고 맑은 인연으로 큰 원력을 가져가지고 높은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맑은 인연이라는 것은 그리고 뇌락한 일편단심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 마음의 일편단심은 어디에다가 갖다 놨어요? 맑은 하늘에다가 푸른 하늘에다 갖다 놨죠. 그래서 만사에 다 의지해가지고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만사가 위배됐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만사가 위배돼갖고 백발만 새롭게 백발만 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계시죠. 흐르는 물과 뜬구름은 모두 다 저 하계에 이르면서 가가 나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곳은 또한 호시절인 삼춘선이 왔구나. 명랑한 이 좋은 시절에 내가 이것저것을 소창이라 저기 초창, 창자 생각하다가
돌아갈 줄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많은 띠끌 세상의 인간들을 모두 다 씻어내버렸도다 이런 얘기죠.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릴 정도로 싹 씻어내버렸다라고 해갖고 예, 제목을 척진인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선승경어는 선지식답게 시임은 번거로운 속진을 멀리하고 참된 자기 성품을 닦음이라고 효료를 얘기하고 있죠. 즉 뭐냐면 여기서 쉰다. 아까 저 효료? 효료. 효료요? 효료지. 효료라고 하는 것은 번거롭게 속진에서 하는 얘기단 말이야. 속진의 습관을 다 털어낸다 이런 얘기고, 자기 성품을 닦음이라고 하는 효료를 선수행의 근본으로 설하고 있고, 또 불성을 밝히는 출가라는 것은 그게 바로 맑은 인연이고, 그래서 가서 큰 원력을 가져가지고 아까 고인했죠. 높은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맑은 인연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인연이다? 불련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련에서 특히 동진 출가를 우리가 불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맑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말하는 쾌활한 일편단심은 경허선사가 다 이루지 못해서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청천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경허선사가 일편단심이 뭐겠습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겠죠. 진리의 근본 당체인 불성의 본래 자리임을 밝히고 있고요. 경허는 여기서 굳이 일편단심이라고 쓴 거는 당신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야 이거는. 만에 하나 경허선사가 쓴 시가 누구에게 발각되더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승려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일편단심이라고 썼는데, 사실 일편단심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죠. 선가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일편단심 민들레야 있잖아요. 그래서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써놓고 있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경허가 일편단심은 진리의 근본 당체인 불성의 본래 자리를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승려의 신분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시를 만에 하나라도 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이렇게 돌려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허는 자신이 이미 중도불이의 실상을 체득한 선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일을 다 미적미적하다가 오늘 이렇게 백발만 새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경허선사는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싶었지만 그 북쪽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지식으로 자신의 꿈을 다 실현하지 못하고 남력을 떠나온 아쉬움을 자주자주 토론하고 있는 거죠.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경허는 남력을 떠나 북으로 그러나 어찌됐건 경허는 남력을 떠나 와가지고 북으로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합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입전수수의 길로 해양하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오늘 또 충생 속에서 얼굴에 죄를 묻히며 살고 있죠. 얼굴에 죄를 묻히며 살고 있다는 것은 화강동진. 흐르는 물과 뜬구름은 다 허망한 한순간에 중생세계다 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살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계죠. 하계. 상계, 하계 말하잖아요. 또 우리는 상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를 말하죠?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천상을 말해요. 천상. 천상을 상계의 신선이라고 하잖아요. 경허선사가 상계의 신선이 뭐를 잘못 읽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계와 하계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과 뜬구름은 다 허망한 거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도 않고 뜬구름도 다 허망한 것이니까 그거는 다 충생살이로 하계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병원은 비록 중생행 세계에다가 발을 들이고 있죠. 무슨 객? 진간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경어는 낙화가 날아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오늘이 꽃피고 새우는 봄춘, 삼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봄날의 자연을 빗대서 자신의 희망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삼춘은 봄의 석 달 동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맹춘, 중춘, 개춘이라고도 한답니다. 뭐래 어째요? 초춘이라고도 해요. 근데 초춘은 이 만맹자기 때문에 초춘을 맹춘, 중춘 이게 뭐래요? 이거를 삼춘을 이렇게 말하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삼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춘과 중춘을 삼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석 달 동안을 경선사가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달로 석 달을 지금 봄춘을 삼춘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노승경어는 이렇게 화창한 봄날의 명랑한 좋은 시절을 막연히 감상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줄도 까맣게 잊고 세속을 싹 씻어내서 척진 인간이라고 그랬죠. 지난날 자신이 겪은 수많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머리에 이고 있는 아까 했잖아. 이고 있는이라 뭐랬죠 아까.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다 씻어냈어요. 지난날 자신이 겪은 수많은 인간 세상의 댓글을 하드 번뇌들이 봄날의 풍광에 모두 씻어버렸다고 읽고 있고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속습을 멀리하고 참된 자기 성품을 닦음이고 맑은 인연 큰 권력을 가져서 높은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늘 악한 일편단심은 지금은 청천위에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온갖 일을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내가 위배한 게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여건이 위배를 해가지고 나는 현재 백발만만이 드러나고 그냥 백발만 또 나고 새롭게 나라라고 한탄하고 있는 노승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흐르는 물 뜬구름이 저 하계의 일이고 나는 지금 하계의 일과는 관계가 없고 낙화가 나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삼춘이 돌아와서 희망이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잊고 싶고 이 좋은 삼춘에 뭐를 하고 싶더라. 척진 인간을 하고 싶더라. 이런 말로 경호선사가 자신의 지금 봄을 당한 이것을 지금 삼춘을 감상하는 마음을 지금 싣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이 지금 척진 인간이라는 이 시를 쓴 거는 그 희망이 보인다는 건데 경호선사는 여기에서 그 희망을 진짜 많이 가져요. 몇 번이나 희망을 갖지만은 절대 희망의 날은 와요 안 와요. 희망의 날은 돌아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삼수갑산까지 가가지고 갑산에 가서 마지막까지 열반하시는 순간까지도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경호선사는 언제나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있어? 어이씨 이게 뭐냐? 이것도 또 신가? 어이크 오 마이 갓.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틀면 섞기.